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챕터 2를 나갈 차례인데요. 자, 전류의 열작용과 화학작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전력과 전기회를 측정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전력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린 전력을 electric pow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P로 적고요. 단위는 와트를 씁니다. 와트. 자, 근데 이 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줄 퍼 세크가 중요하죠.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줄입니다. 줄. 자, 줄은 뭐의 단위다? 1의 단위입니다. 1을 우린 영어로 work라고 하죠. 그러면 전력이라는 건 결국에 뭐다? 1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전압과 전류입니다. 그리고 저항에 대한 소자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1이죠. 그래서 전압 전류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구하느냐 이게 항상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력입니다. 전력이라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의 값을 가지고서 얘기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등이 있습니다. 자, 전등 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러한 전등은 안에다 뭐를 집어넣어요? 220V라고 하는 전압을 집어넣죠. 자, 전압이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죠. 누가 이러래? 빛이 일어나는 거죠. 자, 바로 전기 에너지를 먹어서 그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되면 그 변환된 에너지가 일을 하면 이걸 전력이라고 하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 뒤편엔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나와요? 냉기 에너지, 즉 찬 공기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해요? 열 교환 장치라고 하죠. 그럼 열 교환 장치라는 건 뭐냐면 실내에 있는 온도를 낮춥니다. 대신에 요 밖에 있는 실외기 쪽 온도를 높여주죠. 그러면 에어컨에 설치하면 자 220V의 전원을 인가합니다. 그럼 220V를 인가했을 때 전기 에너지를 먹고서 뭐가 나옵니까? 냉기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면 그 냉기 에너지가 일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는 전기 에너지가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쓰여지지는 않죠. 그래서 냉기 에너지가 나와서 뭐를 합니까? 일을 해주는 거죠. 대신에 열 교환 장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안에는 시원하지만 밖에는 어떻다? 더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름에 더 덥게 느껴지는 건 뭡니까? 에어컨 설치가 많아지면 더 더워지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선풍기가 있습니다. 자, 선풍기는 어때요? 자, 전기 에너지를 가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 바람이 나오죠? 그 바람을 우리는 기계적인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계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사람은 뭐를 해요?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자, 바로 전기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바로 기계적인 에너지죠. 바람 나와가지고서. 자, 그러면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다 뭐라고 한다?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력의 정의가 나와야 되죠? 자, 전력이란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다른 에너지로 변환돼요. 바뀌는 겁니다. 한 일을 말합니다. 한 일. 이거를 우린 뭐라고 한다? 전력. 이라고 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입니다. 전력이란 건 결국에 궁극적으로 뭐다? 일이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뭐다? 일이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 A라고 하는 직원과 B라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직원과 B라고 하는 직원을 이번에 뽑았어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업무를 줘보는 거죠. 똑같은 업무를. 왜 누가 일을 더 잘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A라고 하는 직원과 B라고 하는 직원한테 똑같은 업무량을 줍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직원은 그 일을 3일 만에 끝냈고요. B라고 하는 직원은 그 일을 일주일이 돼도 끝내질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일을 더 잘합니까? 바로 A라고 하는 직원이 일을 더 잘하죠? 그러면 일을 잘하니까 뭐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우리가 일을 잘하니까 뭐를 많이 줘야 돼? 바로 인센티브, 돈을 많이 줘야 되죠? 자,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일을 잘하면 일을 많이 주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직원이 일을 더 잘해요. B라고 하는 직원은 일을 못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B라고 하는 직원은
A라고 하는 직원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뭐하고 뭐? 자, 내가 얘만큼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회사를 관둘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복수의 칼날에 걸죠. 그래서 뭐를 해요? 얘처럼 공부를 해가지고서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와.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뭐가 돼요? 선의의 경쟁이 되고 이러면 자기 개발도 되고요. 뭐가 되는 겁니까? 본인의 연봉도 올라가겠죠. 자, 이게 흔히 말하는 자유 경쟁인데 실제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구조를 많이 갖고 있냐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얘가 일을 더 잘해. 그러면 얘한테 뭐를 더 많이 줘? 일을 더 많이 줘요. 그러면 이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얘가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왜? 열심히 일해본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력이라는 개념은 일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하고 약간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삶을 가지면서 좀 다른 일반적으로 좀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전기에너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100W고요. 얘가 200W입니다. 자, 100W는 1세크 동안에 100줄의 일을 하고요. 200W는 1세크 동안에 200줄의 일을 하죠. 그러면 얘는 220V, 220V 같은 에너지를 먹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류를 더 많이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죠. 그냥 전력만 보는 게 아니라 전력, 전압, 전류, 저항 이런 관계들을 보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얘가 100W고 얘가 200W면 얘가 100줄의 일을 하고 얘가 200줄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두 놈이 병렬이다.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하면 누구에 의해서? 바로 전류에 의해서 전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를 많이 먹으면 출력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100W고 얘가 200W야. 그러면 자, 얘는 등기구가 하나고요. 얘는 등기구가 병렬로 두 개가 연결된 거겠죠? 빛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동일부하가 얘는 하나고 동일부하가 두 개가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이쪽 저항이 100옴이다. 자, 그럼 여기는 100옴이 두 개가 병렬이죠? 몇 옴입니까? 50옴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전류를 2배 더 많이 먹는 거죠. 똑같은 전압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전력은 이거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전력이라는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때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와 그리고 소자, 저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전력은 뭐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변환대 한 일인데 1세크 동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시간. 1세크 동안 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전등은 100W입니다. 저 뒤에 있는 에어컨은 예를 들어서 3kg짜리라고 할게요. 우리 3kg짜리도 연결해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kg는 몇 W입니까? 3000W죠? 그럼 얘는 1세크 동안에 100줄의 일을 하지만 쟤는 1세크 동안에 3000줄의 일을 하죠? 그러면 전류를 얼마나 많이 먹어요? 바로 30배만큼 전류를 많이 먹죠? 그러면 전류를 많이 먹으면 전선의 굵기가 어떻게 돼야 돼?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자,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 관계를 갖고요. 저항이 작아지려고 그러면 뭐가 커지면 돼요? 바로 단면적이 커지면 되죠? 즉 전선의 단면적이 커지면 큰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W와 저 3kg짜리의 전선의 굵기는 서로 달라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냥 무조건 같은 전압이 들어가니까 같이 해석하면 돼. 이게 아니라 같은 전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흐르는 전류의 양에 따라서 얘가 갖고 있는 전선의 굵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의 굵기를 경제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얘는 전류를 많이 먹어 이렇게 두껍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1m 가면 1m만 딱 전선이 가면 어떻게 돼? 바로 부하보다 더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보다 우리는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디 가시면 기사반 가시면 그러한 식들이 있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식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기사반에선 배울 것이다. 우리가 기능사를 배우지만 기능사 다음이 바로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우시고 경력 좀 쌓으신 다음에 기사 또는 산업기사반을 가셔서 수업을 또 들으셔야 돼요. 왜? 자격증을 요 기능사만 가지고서 쓰기에는 기능사라는 것 자체가 선임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희소성이 적어요. 우리가 선임이 됐을 때 희소성이 큰 겁니다. 나라에서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
설비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자격증 소지자들. 근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합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따셔야 되는데 당연히 기능사 하시고 나중에 기사도 취득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런 것들 정리 잘 해놓으시면요. 취득하는 그 공부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를 공부할 때도 무조건 나 문제답으로 볼 거야. 왜 옆에 있는 사람 다 문제잡고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 내용 이해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전력은 결국에 뭐다? P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 전력이라는 건 일의 개념이지만 자, 우리가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에 의해서 전력이 결정된다 그랬고요. 일의 양이. 그 다음에 예전에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하죠? 그러면 전류가 일정할 때는 뭐에 의해서? 전압에 의해서 전력이 결정되죠? 그래서 전력은 뭐다?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되고요. 단위는 와트. 근데 우리가 V 대신에 IR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다? I 자승 R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I 대신에 R분지 V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된다? 얘는 R분의 V 자승이 될 수 있다. 이런 관계들. 그래서 자, 요 식이 꽤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꽤 중요한데 이 식을 가지고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례관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력 P와 뭐는 전압은 비례관계를 갖고요. 또 전류도 비례관계를 갖죠. 제곱에.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제곱의 비례관계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따 요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요 식 자체를 가지고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는 그닥 흔치 않고요. 요 밑에 비례관계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이따가 한번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